안녕하세요. 레미부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켰는데 제가 시험관을 하면서 복용했던 영양제나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저의 생각, 처방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이런 데만 봐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걸 했더니 좋더라, 저걸 했더니 좋더라,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사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가 받고 또 사실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게 또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모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만보걷기를 꾸준히 했지만 제 기준에서 만보걷기가 제 체력을 조금 더 확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지 정도?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근데 어떤 분은 만보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나 컨디션, 자기가 이 정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꼭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양제도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식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 A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안 했는데도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간절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한 게 좀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관을 해보다 보니 이게 단거리 싸움보다는 장거리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양제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 영양제를 복용하는 곳이고요. 전자레인지 위에 이거를 설치해서 위에 영양제를 올려놓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뒀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거 마이니 액티브 엽산 플러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엽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엽산이 800으로 되어 있어서 임신 준비 중, 임신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커큐텐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 저하 혹은 반복 유산이 있으신 분들, 35세 이상이 되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약품이에요. 제가 대웅제약을 구매한 이유는 커큐텐만 들어가 있어서 구매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알에서 6알 정도 복용을 해서 총 400에서 600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채취하기 전에 좀 그렇게 복용을 했었고 이식 후에는 복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 커큐텐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비타민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가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D는 제가 종분당을 먹기도 했고 액상형으로 먹기도 했고 여러 개를 먹어봤었는데 저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타민 D 결핍이 임신 준비 중이나 임신 초기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복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수치가 높은데 계속 복용하시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치에 닿을 때까지 열심히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 하나일 정도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치가 지금은 너무 높아서 복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아스피린인데요. 이거는 처방 없이 복용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식 전부터 복용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알, 식후에 복용을 하알 있고요. 그냥 1알 정도만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바부스트라는 영양제인데요. 직구에서 구매를 했고 오바부스트는 이제 멜라토닌 대신에 복용을 할까 해서 구매를 했었고 이거 안에 이노시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복용을 했었는데 당시 블로그에서 오바부스트를 복용했을 때 착상이 됐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혹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약이 엄청 커요. 제 기준에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총 4알을 먹어야 돼요. 먹는 김이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복용을 하다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한 달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처음에 복용하자마자 잠이 잘 오진 않았고요. 한 며칠 있다 보니 좀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채취 이식 전에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인데 이거는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용량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하고 했었고 이거는 계속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식 후에는 복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채취하기 전에 복용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이 잘 안 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난자질에도 좋다고 해서 복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L-아르기닌 수화물로 되어 있는 액상형 영양제인데요. 라라올라 액이라고 이거는 약국에 판매하는 걸 보고 구매를 했었고요. 그냥 메론 맛 같은 게 나요. 이거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복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액상형이고 공복에 복용하면 좋다고 해서 공복에 복용을 했었어요. 보니까 L-아르기닌 관련된 영양제가 제품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해서 꾸준히 복용을 했었고요. 이식 후에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E 제품인데 이식 날짜 잡히고 나서부터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알에서 2알 정도 복용을 했고 저는 항상 내막이 얇았다가 갑자기 두꺼워지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대포를 주사 맞거나 이걸 복용했을 때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막 두께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복용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3입니다. 그냥 약국에서 판매하는 DHA 높은 걸로 구매를 해서 먹고 DHA 높은 거는 채취 전에 복용을 하고 이식 후에는 EPA가 높은 오메가3를 구매해서 복용을 했었어요. 뭐 남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복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 있는 오메가3였어요. 그래서 따로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복용하지 않았고 여기서 다 복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꼭 먹으면 괜찮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양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식 후 같은 경우는 프롤루텍스 배주사 하나 그리고 질정 자기 전에 한 번 넣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엉덩이 주사랑 질정 하루에 3번 이렇게 넣었었는데 물론 냉동 이식이랑 신선 이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호르몬 수치가 항상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했을 때도 호르몬 수치가 적당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 이상 늘리거나 추가 처방을 요청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수치는 본인이 꼭 체크를 하시거나 혹은 담당쌤이랑 얘기를 해서 잘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엉덩이 주사랑 질정 3번 넣는 게 좋대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식 후에 크녹산, 크렉산 주사 이거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식 2번 했을 때는 0.4ml 정도 맞았었는데 이번엔 용량이 0.6 정도로 좀 더 추가해서 맞았어요. 전에도 이식 때 똑같이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용량을 좀 늘린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혈전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수치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맞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처방을 받으면은 항상 같은 시간에 맞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어요. 허리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보다는 이제 골반 비대칭이 때문에 허리 통증까지 오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좀 해보자. 물론 엄청 길게 하지 못하고 한 2-3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채취하는 기간 동안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2회 아니면 적으면 1회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필라테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원래 그룹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룹보다는 1대1이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그룹은 제가 워낙 뻣뻣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기하기가 좀 일쑤였어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도 봐줘야 되고 그렇다고 저만 봐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해야 할 운동을 다 못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1대1을 하다 보니 제가 이런 점이 불편하고 이게 잘 안 되어 했을 때 그 자세를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면서 좀 체력도 많이 늘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꼭 필라테스가 아니어도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임신뿐만 아니라 자기 몸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계속 꾸준히 나름대로 단백질 식단을 해왔고 물론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스스로 이렇게 자꾸 제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실패했을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되 그 다음을 잘 챙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좀 과식을 했다 하면 다음날은 또 클린하게 먹거나 좀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될 놈은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그냥 이번에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그냥 피자를 먹었어요. 뭐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도 먹고. 예를 들면 피자를 먹은 날 점심이나 저녁에 피자를 먹으면 그 다음 식사 때는 엄청 클린하게 먹었어요. 뭐 샐러드를 먹기도 하고 뭐 과일을 먹기도 하고 혹은 집밥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집밥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시금치나 두부나 닭가슴살이나 계란 이런 위주로 식물성 단백질도 꼭 챙겨서 먹었고요. 대신에 좀 찬 음료? 찬 물 이런 건 먹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찬 음료나 그런 건 먹지 않았고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을 정말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정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물 마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 게 하루 이틀 마신다고 뭐 좋아지는 것 같진 않고요. 계속 꾸준히 점점점 물을 마시는 양을 늘렸고 물 마시는 걸 거의 습관처럼 마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계속 마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추어탕도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 국물이 땡길 때 먹으러 혼자 갔었는데 자주 먹기에는 너무 나트륨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간히 먹었고 배 워머도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안 했고요. 족욕도 안 했어요.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포기라고 하거나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부분에선 가감히 그 시간을 뺐어요. 차라리 그 시간은 그냥 제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또 한 가지 더 지킨 게 있었다면 수면 양말은 꼭 24시간 신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계절이 그때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될 때라 그렇게 춥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는 막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아무리 덥고 해도 계속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에서 이제 쑥으로 만든 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을 좀 주기적으로 먹었어요. 막 많이 먹진 않았고 그냥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먹었는데 나름 그걸 먹고 나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물론 드라마틱한 효과라고 말하기에는 뭐 제가 정확한 뭐 수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 느낌상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임신하고 나서 좀 초기가 지나니까 막 몸이 덥고 뜨겁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저는 체온 변화도 별로 없었어요. 시험관이라는 게 사실 정보도 많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것저것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도 필요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병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한테 맞는 처방을 받고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로 되어야 하는 거고 그냥 시험관이라는 거는 가끔은 노력과 별개로 될 때까지 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고차수까지 갔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저차수에 성공했다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각자의 타이밍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느낀 것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지 않았나.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뭐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걸 희생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나만 계속 실패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상황일 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몇 개월을 혼자 지내기도 했었고요.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그리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 저는 그 시간이 절대로 허투루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그 노력들이 모여서 좋은 결실을 이루는 거거든요. 운동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조금이나마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